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페드의 상황 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협상입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고 전후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대러시아 제재 해제도 논의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유럽연합을 패싱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우디에서 열리는 미국 러시아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협상이 주요 주체들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 모든 것이 기저에는 방위비 지출이 있고 미국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방산업체들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페드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재조정으로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암호화폐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수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연준의 의사록 발표인데요. 오늘 밤부터 며칠 동안 페드 의원들이 주구장창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헤셋 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CBS 방송에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다른 연준이사들과도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을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연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호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여파에 대해 완만하게 비지속적인 방식으로만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연준 내 다수 인사들과 다른 견해로 관세 정책이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인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오른 가운데 월러 이사는 지표가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들이 연초에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몇 분기 동안 내려갈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에 지명한 인사로 외신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페드를 엄청나게 압박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관세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내달 12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국가별 상호 관세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장주가 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 우려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펼쳐진 트럼프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미국의 달러화 가치와 미국 국채금리,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달러화 가치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강하게 이끈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계기로 7만 5천 달러대에서 사상 처음 10만 달러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도 취임일 이후 상승 동력이 약화됐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 직전일인 10만 7천 달러대에서 현재 9만 7천 달러대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인식입니다.
오늘 발표될 최대 관심 이슈는 연준의 의사록이죠. 당시 FOMC는 만장일치로 연방 기금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서 새로운 정보가 더 나올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 대부분은 고용시장은 건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진전돼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켜보겠다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더 나은 물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20일에는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나옵니다. 또 21일에는 S&P 글로벌 PMI 예비치 외에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또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 2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예비치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예비치의 경우 전달 대비 제조업은 확장으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은 둔화하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투자자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서비스업 둔화에 더 무게를 실었고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20일에 나오는 월마트 4분기 실적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월마트 실적은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간접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드의 최고 매파인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얻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보우먼 이사는 이날 미국 은행협회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연방기금 금리 수준 관련해서 위원회가 인내심을 갖고 변화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더 주목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제활동의 추가 지표를 검토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 위험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주가 거품 우려에 대한 경고도 나왔는데요. 마이클 바 페드 금융감독 부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실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술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의 시장 조정이 촉발될 수 있다며 미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붐 속에서 생산성 폭증을 경험했지만 이후 파산, 자본 과잉, 신중한 기업 투자 환경 등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으로 상승하고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페드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페드가 3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86.1%, 6월은 55.4%입니다. BOK 파이낸셜의 스티브 화이트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2026년의 이야기가 되면서 페드가 내년에 경로를 바꿀 가능성은 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자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나는 비관적이기보다 낙관적이지만 우리가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봅니다. 러시아 송유관 피습 여파가 지속하면서 상승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거래일 대비 1.57% 상승한 배럴당 71.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0.82% 오른 배럴당 75.8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IG의 옌준 롱 투자 전략가는 최근 유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제는 공급 전망에 관한 것이라며 최근 몇 주간 유가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수출 송유관을 향한 드론 공격 소식에 일부 약세 심리를 해소하는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남부인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송유관 펌프장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송유관은 쉐브론, 엑소모빌, 쉘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곳으로 카자흐스탄 원유를 러시아와 흑해를 거쳐서 서유럽까지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월요일 장에 쉬어서 오늘 미국 증시 뉴스가 좀 많았었는데요. 미국 증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